자, 아까 채팅 중에 나온 얘기인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썰. 아까 이거 진작 했어야 되는데 좀 딜레이가 됐네요. 아, 이거 얘기하신 분 나가셨나 모르겠네. 좀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얘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까부터 약간 좀 생각이 없는 얘기를 하시길래 이것도 제가 볼 때 좀 생각이 부족한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에 비해 급여가 따라가지 못해서 살기 힘들어졌지만 생활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고 느껴지는 게 100만원 핸드폰을 이제는 쉽게 사는 걸 보고 자동차도 집마다 한 대씩 수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수준이 높아졌다기보다는 소비 자기가 버는 돈에 비해서 덩어리가 커진 거예요. 이걸 단순히 수준이 높아졌다고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지금 배보다 배꼽이 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 겁니까? 여러분,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옛날과 비교해서 이제 월급쟁이 수준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근데 여러 가지 어떤 생활 수준 유지하기에 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예전과 비교해서 급여 수준은 크게 안 올랐어요. 안 올랐는데 각종 물가나 이 사치품에 대한 물가는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서민들의 어떤 체감 경기나 어떤 그런 경제 상황은 더 안 좋은 거예요. 예. 이 말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돈을 모은 사람 더 적어진 거야, 객관적으로. 돈을 모으는 사람도 적어지고, 모으는 액수도 적어지고. 왜냐? 똑같이 생활해도 나가는 돈이 많다 보니까.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이거를 당연하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뭔가 이상하네요. 당연하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수준이 높아졌다. 근데 내가 그 수준이 높아지려면 그 수준을 갖춰야 되잖아요. 생활 수준이 높으려면 내가 그 생활 수준에 맞는 능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갖추어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수준이 그 능력 수준이 아닌데 안 맞는데 높은 생활 수준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정상이냐고요.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봐. 아까 내가 얘기했지. 200 벌어서 200 버는 사람들이 많다고. 200은 뭐 작은 돈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뭐 엄청 작다고 볼 수도 없어요, 이게.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지금 보면 자동차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들 중에. 뭐 스마트폰도 좋은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뭐 좋은 옷 입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벌이가 좋아서 그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벌이가 좋아가지고. 벌이는 여러분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하면 뭐예요? 그만큼 이제 내가 쓰는 돈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수준을 높게 갖추기 위해서 품위 유지나 내가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갖추기 위해 쓰는 돈이 꽤 많다는 겁니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월급쟁이의 어떤 삶은 그렇게 예전과 비교해서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예, 많이 높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면 젊은 사람들 요즘 차 사면 준중형도 안 사. 바로 세단부터 가요. 중형부터. 첫 차를 세단부터 모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렇다고 돈이 많아서 그 차를 사냐? 아니죠. 돈이 없기 때문에 뭐합니까? 할부로 사죠. 할부로. 그리고 요즘에 반려인도 많아졌죠.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 근데 혼자 사는데 반려인 자체가 좀 오버 아닌가? 왜냐하면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 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1인 가구로 젊은 사람들 중에. 결코 벌이 상황이 넉넉지 않으니까 혼자 살면서 월세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개까지 키우면, 개를 좀 오래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개가 병들면 사람보다 더 많이 들어요. 그래도 개가 사람보다 더 많이 아픕니다. 개랑 고양이가. 수명도 짧고 생각보다 먹는 거 예민해요. 아무나 먹이면 안 됩니다. 특히 사람이 먹는 거 먹이면 탈납니다. 특히 개랑 고양이는 당 들어가는 거 먹이면 안 돼요. 그러면 바로 탈납니다. 탈나서 병원 가잖아요. 그래서 상태가 안 좋아지면, 개랑 고양이 아직까지 보험이 안 되지 않나요?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동물병원 가면 부르는 게 값이에요. 개 샀을 때 드는 돈보다 더 많이 들어요. 개를 데리고 왔을 때, 분양했을 때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 근데 내가 지금 저 돈 내버리면 당장 생활이 안 돼. 생활이 안 돼요. 그럼 어떡할 겁니까? 지금 보면 그래. 혼자 살면서 차도 사면서 개도 키우고, 개나 고양이도 키우고, 그리고 이제 뭐 집에서 술도 하면서 커피도 마시고 배달음 시켜 먹는데, 근데 그런 생활 수준을 유지할 만한 능력이 되냐는 거죠. 돈을 벌 수 있냐는 거지. 여러분들 내가 얘기했잖아. 20대 중위소득. 남자분들 중위소득이 한 230, 여자분들 200이에요. 200. 200이라고 세금 떼고. 그렇게 큰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큰 돈을 버는 게 아닌데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고, 혼자 살면 대부분 월세겠죠. 월세 살면서 배달 음식을 많이 먹고, 그 중에 또 혼자 이제 개 고양이 키우는 사람도 많아. 여자분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벌이가 안 많은데 혼자 살아서 이제 외로우니까 개 고양이 키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좀 뭐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좀 걱정되지 않나요? 쟤도 그렇게 많은 돈 버는 것도 직장이 안정적이지도 않는데 도대체 쟤네도 아파버리면 병원비 어떡하려고 그러지? 월세 내기 빠듯할 텐데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상하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의문을 제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정상이라는 거야. 메타인지 못하고 능력 이상으로 과다한 소비 지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네,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예요. 버는 돈을 거의 다 쓴다. 다 쓰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상한 거죠, 여러분. 이상한 거야. 뭐가 이상하지 않아? 솔직히 월급 200 벌면 차 뽑으면 안 돼. 근데 월급 200 남짓 벌어도 차 뽑는 사람이 있고, 개 키우는 사람이 있고, 뭐 밖에 나가 사 먹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 좀 많잖아. 이제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옛날과 비교해서 정말 많아졌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자체가 비정상이에요. 이거 자체가. 자기 벌이 상황을 안다면, 자기 현실을 안다면 지금 뭐 개를 함부로 데리고 와서도 안 되고요. 차를 쉽게 뽑아서도 안 돼. 근데 지금 그렇게 뭔가 쓰면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 아까 말씀드린 앵커링 라이프를 사신 분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이거 심각성 못 느끼면 내년에는 내후년 되면 굉장히 힘들어져. 집집마다, 자동차로 집집마다 한 대씩. 아니, 이게 수준 높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수준은 무슨 수준이야? 월세 사는데. 아니, 월세 사는 주제에 자동차 한 대씩 있는 게 말이 됩니까? 한 대씩, 그것도 세단이 있다는 게 말이 돼? 남의 집에 살고 있잖아. 월세 쌉니까, 여러분?
월세 그냥 뭐 부담 없이 그냥 그냥 뭐 내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까? 이거 자체 이상하다 생각 안 해? 월세 사는 사람도 여러분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 벌이가 좋아서 월세 살겠습니까? 벌이가 안 좋으니까 일은 해야 되니까 월세 사는 거잖아. 근데 원룸 주차장 가보면 자동차가 너무 많아서 자동차 댈 곳이 없어. 서울 같은 데 가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울 같은 데 이 원룸촌에 굉장히 주차 문제 시달리죠. 그래서 내가 원룸에 살고 있는데 내가 내 차를 못 대가지고 유주차장 간다거나 아니면 먼 발치에 된다거나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죠. 아니면 몰래 댔다가 벌금 이제 딱지 끊기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많죠. 근데 이상한 게 그런 거야. 이 원룸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소득수준이 높지 않을 텐데, 뭐, 벌이 상황이 안 좋을 텐데. 근데 왜 이렇게 좋은 차가 많지? 여기 월세 그렇게 싸지 않는데? 이게 수준이 높아졌다고요? 수준. 이걸 수준이 높아졌다 얘기할 수 있을까? 오히려 메탄지 못한 사람한테 기간제 늘어났다고 보는 게 낫지 않나요? 수준이 높아지려면 내가 버는 돈이 많아야 되지 않나, 상식적으로? 경제 능력이 좋아야 수준이 높은 거 아니야? 근데 경제 능력은 그렇게 안 좋아졌는데 쓰는 돈만 많아졌다는 거야. 쓰는 돈만. 응? 쓰는 돈과 지출 항목만 많아졌습니다. 이거를 수준이 높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과연? 이거를? 글쎄요, 이건 수준 높아졌다고 저는 못하겠습니다. 왜냐, 이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지금 자동차 샀다고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유지가 돼야 되잖아. 쭉 이 상태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 간당간당하지 않습니까? 벌이가 많지 않은데 이렇게 자동차 거의 구입, 자동차도 이거 할부일 거 아니야. 할부로 구입했고 기름값도 들고 그리고 월세도 내야 되고. 근데 내 벌이는 어느 정도 제한돼 있고. 그런데 내년에 이제 기름값도 오르고 뭐 자동차세나 세금 나오고 월세도 오르겠죠. 다 오를 텐데 월급은 또 그만큼 오르냐? 또 오르지도 않을 거 아니야. 뭐 어떻게 버틸려고? 그리고 이미 이 생활 수준을 익숙해가지고 과연 낮추고 살 수 있을까? 차 팔고 배달 음식 줄이고 살 수 있을까요? 원룸촌에 가보면 다들 부자 같은 사람들. 아니, 부자가 왜 원룸에 삽니까? 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부자가 왜 허름한 원룸에 사나? 그것도 굉장히 뭔가 삐까뻔쩍하고 뭔가 대단한 원룸이 아니라, 부자들이 왜 원룸에 삽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여러분, 원룸에 살아본 적 있죠? 원룸 사신 분들. 여러분, 상식적으로 돈이 많은데, 그냥 이 원룸에 좁았더니 원룸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사는 거예요? 더 넓은 집 살아야 정상 아니야? 월세가 아니라 전세를 가야 정상 아니냐고요. 뭐하러 이 주거 환경 안 좋은 연식 오래된 원룸에 사냐고. 그리고 한번 생각해. 원룸촌이 부자의 상징물이야? 상징물이에요? 아니잖아, 여러분. 혼자 사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내가 좀 돈이 마련되지 않으니까 그냥 이제 의식주만 해결하려고 좀 사는 곳이잖아요. 여러분도 웃긴 거야. 강아지님도 본인도 웃긴 거예요. 부자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 원룸에 들어가.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어떤 벌이 상황은 안 좋아졌는데 소비만 많이 올라간 거야. 소비가 많이 올라가서 결국엔 이 말은 뭐냐 하면 돈을 못 모은 사람도 많고 돈을 못 모는 정도가 아니라 빚 내고 사는 사람도 많다는 거야. 리볼빙에 사는 사람도 꽤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문제점 느끼지 못하는 거야.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수준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야. 자기 밥그릇과 자기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많아진 거예요.
이렇게 수준만 높인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내년 되면 어떻게 살아나갈지, 버텨나갈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빡실 겁니다. 물가 계속 올라가고, 금리 올라가고, 과연 버튼의 재간이 있을지 한번 잘 지켜보세요.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